베레스르크 369화분이 연재가 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시르케와 파르제네가 가치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해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답이 없는 가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르케는 가치를 외쳐봅니다. 엘프헬름에서 붕괴되는 모습을 보며 호크는 붕괴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프헬름에 있는 요정들과 모든 이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치의 모습은 많이 지쳐있고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 가파른 가츠는 칼을 움켜쥐고 자책 아닌 자책을 하고 드래곤 슬레이어를 지탱하며 한 칼도란 단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저하는 가츠. 이 장면은 망연자실한 가츠의 모습인데 광기와 살이 모두 잃은 가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전사의 갑주도 사용하지를 못하고 베르세르크 가치의 모습답지 않는 모습에 좀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가치 옆에 엘프헬름의 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해고 기사의 모습이 보이고 아직까지 환수의 검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무너지는 엘프헬름의 모습이 보여지며 맥없이라는 단어와 가치 속 마음을 말해줍니다. 사라져가는 엘프헬름의 땅과 하늘에서도 무언가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피스의 여파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마귀들이 집어삼키고 있으며 엘프헬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로드릭은 살아있는 선원들을 서로 챙기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선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선장인 로드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봅니다. 로드릭은 자신도 모른다 하고 마귀들에게 닿으면 증마해버린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는 중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로드릭은 최선을 다해보고 있고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뜰 수 있는 물건들을 선원들과 함께 던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엘프헬름의 절벽이 보입니다. 멀리서 무너지는 엘프헬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탈출한 다나은과 이시도르, 세리피코의 마법사들은 광경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체념한 채 해변가 근처에 있고 혼란스러운 광경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프헬름이 바다에 잠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시도르, 히즈마 뒤에 보이는 다나인데 다나이 자꾸 왜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느껴지는 다나의 불빛,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시도르와 히즈마, 무언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불빛을 보며 놀라는 이시도르, 그리고 이즈마는 갑자기 손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놀라는 이즈마는 무엇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나는 현세에서 떠날 때가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프헬름에서 탈출한 마법사들과 요정들은 다나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갑자기 이즈마는 손을 내밀며 이시도르의 이름을 말합니다. 순간 이시도르는 무슨 영문인가도 모르지만 이즈마의 모습이 사라지고 옷깃만 남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나과 무언의 오해를 하고 있는 이시도르. 갑자기 엘프헬름에서 탈출한 마법사들 속에 불빛이 보이게 되며 순간 인어들과 엘프헬름에 있었던 동물들이 빛에 의해 멈춰버리고 직감을 한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프헬름에서 함께 탈출한 요정들까지도 불빛의 아우라로 인해 그대로 멈춰져 있고 불빛이 화려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엘프헬름에서 탈출한 이시도르와 세르피코, 그 외의 사람들이 광경을 지켜보고 갑자기 엘프헬름의 해변가는 조용해집니다. 달 위를 보이며 가츠의 드래곤 슬레이어 손잡이 부분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가츠는 드래곤 슬레이어를 보면서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엘프헬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멘트는 겨우 다다른 평온이 잃은 것은 한순간, 남은 건 절망이라고 369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체는 점점 베르세르크만 하지만 베르세르크 같은 느낌이 묻어나옵니다. 오리지널의 느낌은 아니지만 작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작가가 베르세르크 결말의 마무리를 하려고 급전개를 하는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은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해서 베르세르크까지 여파가 온 것 같습니다. 타노스 나쁜 시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엘프헬름이 사라짐으로써 현세에 머물러 있는 유체들, 즉 현실 밖에 존재할 수 없으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엘프들이 사라져버리는 설정입니다. 엘프헬름이 있어야 유계에 존재하는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더 쉽게 말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싹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피스가 판타지아 세계를 만들고
기존의 판타지아 존재를 없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베르세르크답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가츠는 그리피스와 대적을 할 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농부 타노스가 아닌 농부 그리피스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개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리고지 선생님이 스토리에 살을 붙이지 않겠다고 했으니 애초부터 알고 있는 켄타로 작가님과 모리고지의 이야기를 토대로 스토리만 전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스토리를 연결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빠르게 결말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츠가 절망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망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불쌍하다 못해 가엾기까지 합니다. 이젠 캐스커까지 뺏긴 상황에서 가츠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엘프 헬름까지 무너져 버려서 앞으로의 스토리는 상당히 절망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말 베이리트를 써서라도 켄타로 작가님을 살리고 싶네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번 화가 끝이 나고 다음 화에서 조금씩 설명이 들어갈 테고 후반부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후반부 진행은 놀랄만한 전개가 된다고 미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엘프 헬름이 무너지고 절망 속에서 가츠가 캐스커를 다시 찾음으로써 그리피스와 대적할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그리피스가 캐스커를 납치해도 의미가 없는 큰 이유는 그리피스의 연인 샬로트 공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기분입니다. 지금의 캐스커의 모습은 정신이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피스를 이해를 못할 테고 신생 메이단조차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힘이 없는 단원과 도움이 되지 않는 해고기사, 매우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존재감 없이 표현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베르세르크의 말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국내 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저 또한 최근화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의 소식은 10월 1일부터 베르세르크 극장판이 각종 플랫폼에 방영이 된다고 하네요. 베르세르크 극장판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69화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비 피규어를 검색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베르세르크 최신 소식을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무비피규어TV 말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